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같은 발언은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윤 대통령과의 절연선언 등을 요구하는 당내 일부 중도파리 정치인들과 제도권 언론, 특히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소식과 함께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구 K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돌아보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을 풀어놓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프레임, 즉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싸우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프레임 전쟁은 우리가 끝내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프레임에 말려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느냐면서 하나를 주면 셋을 달라고 하고 셋을 주면 5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더 당당하게 강하게 싸워야 할 때다.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저들이 파놓은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움츠러들어 우리끼리 싸우기 전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서로 믿고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싸웠으면 한다.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는 순간, 우리가 큰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오늘 발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당내 일각 그리고 당 밖의 제도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에 확실히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중도파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내란 프레임 공세 속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애매한 수준의 계엄 관련 사과는 내란 프레임을 키워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내 끌려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당 지도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천추에 한 그 관련 발언을 잘 명심하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최근 며칠 새 제도권 언론의 내란 프레임 공세 속 그리고 중도 프레임 공세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우파 지식인들이나 자유우파 성향 뉴미디어의 의견을 상당히 깊이 청취하고 깊이 수렴한 뒤 지금은 어설픈 중도파리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고개를 숙이면 목을,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민주당이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느냐면서 이기는 길은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지 새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까지 서로 믿고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최근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할지,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한동훈 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소위 조중동에 휘둘리는 상당수 정치인들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면서 혹시 장동혁 대표까지도 그런 바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늘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반복됐던 실패를 이번에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한국에서 당 안팎의 소위 중도파리들의 거센 공세, 특히 소위 조중동의 공세에 저 정도로 강단 있게 대응하기란 지금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중도파리들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원칙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오늘 발언에 공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쏟아내는데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강경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면서 단순히 야당이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를 계기로 삼아 전방위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은 끝까지 간다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의원들이 개최한 대장동 범죄수익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나 영장실질심사에도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원내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단순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만이 아닌 우리 당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애국시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자살이란 표현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봐서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좌파 정권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능하며 망국적인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앞으로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보다 막가는 정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흔히 하는 말로 1층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출범 6개월을 맞는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 1층 밑에 지하실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추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원화 가치의 급락, 다시 말해서 원화 환율의 폭등입니다. 우리 돈 원화가 휴지 조각으로 녹아간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미 달러당 1,400원과 1,450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1,700원도 넘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외환당국의 필사적인 환율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곧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외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는 달러당 1,6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해외발 대형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처음 맞는 무서운 속도의 원화 환율 급등,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 급락입니다. 원화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파운드와 위안화 등 거의 대부분의 외국 통화에 대해서도
나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까지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달러에 대해서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돈이 바로 우리나라 돈 원화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위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대거 돈을 살포한 데다가 원화 가치 급락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외식 물가나 밥상 물가 그리고 주유소 기름값은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반기업적 입법이 쏟아지고 기업하려는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와 고용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 전반에 켜진 적신호를 감추기 위해 어떻게든 주가라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기업 체력이 갈수록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에 따른 단기간의 증시 화랑은 몰라도 원화 가치 추락과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만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현 정권과 같은 시기에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도 한국 경제가 앞으로 쭉쭉 성장하고 경쟁국들보다 더 잘 나간다면 맹큐의 경제학을 비롯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국내외 경제학 원론은 모두 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책을 다시 써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식 경제가 만에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노벨 경제학상도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쪽으로 눈을 돌려도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 세력이 장악한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온갖 악법들을 토대로 그동안 자유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칠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식상 법체 외피는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서는 명백히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 탄압적이고 편향적인 법 집행이 경찰, 검찰, 특검, 공수처, 법원 등 모든 단계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우파 인사를 고소고발하면 득달같이 체포하고 구속합니다. 반면 좌파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시간을 질질 끈 다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찰, 검찰, 특검, 공수처, 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한국에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의 지저분하거나 비겁한 행적들을 보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 한국에서는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말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됐고 북한의 남침에 따른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른 뒤 국토는 잿더미로 변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1960년 4.19 학생혁명과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혁명 전야의 한국 사회를 묘사한 소설들에는 부모가 시골에서 등골 빠지게 마련한 학자감으로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할 만한 직장 자체가 드물어 낭인 생활을 하는 이른바 하얀 손의 실업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룬 고도 경제 성장은 세계 어떤 경제학자나 연구기관도 예상하지 못한 경이적 기록이었습니다. 국토는 좁고 부존 자원은 부족한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초적 자본 축적의 기반도 갖추지 못한 나라, 게다가 수도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한반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호전적인 공산 전체주의 정권과 대치하는 나라에서 불과 한 세기 만에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젊은 시절 저널리스트의 길을 택한 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세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역사,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이런저런 국내외 서적이나 보고서를 읽고 또 신문사 해외 특판생을 하면서 종적, 횡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른 뒤 우리 선대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체제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국가 정체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닥친 천재지변성 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자살골 성격이 짙다는 점이 더 뼈아픕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영고성세는 불변의 진리에 가깝지만 국군 상승기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급격한 국군 쇠퇴기를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참으로 무겁고 비통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나 공무원들 휴대전화 및 PC 검사, 군 장성 진급 심사 시 황당한 질문 등 하루하루 쏟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역사의 연구라는 명제를 남긴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정말 한국은 피땀 흘려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국가적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리고 국가 자살로 치닫겠다고 작정이나 한 것입니까?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한국인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국가 자살로 치닫는 저 거대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정치적 시험대는 이재명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